네, 반갑습니다. 그래서 오늘 1시간 반, 내일 아침에 2시간, 그렇게 진행되는데, 오늘 강의 내용은 주로 브레인에 대한 기본 지식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브레인에 대해서 우리가 쭉 알아야 될 것 중에, 감각과 운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각하고, 그 다음에 의식, 그리고 우리 일반인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생각. 자, 그 다음에 브레인 구조하고 기능 중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거냐 하면 연합 피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뒤에 계속 나옵니다. 연합 피질을 하고, 그 다음에 알아야 될 게 전두엽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두엽. 예? 아, 그래요? 저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 있는 책임연구원입니다. 대덕연구단지 아시죠? 대덕연구단지 대전에 유성에 있는데 국책연구기관의 바이오 쪽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관심사는 브레인, 간혹 천문학도 좀 관심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브레인을 탑다운식으로 먼저 브레인이 도대체 인간 브레인이 어떻게 동작하는가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대략 한번 같이 한번 적어보세요. 좋습니다. 뒤에 계속 나오겠지만 브레인을 이렇게 보면 한가운데 이 중심열이라는 게 있습니다. 피부에. 그래서 이쪽 요렇게 중심열에 붙어 있는 그 영역이 간단히 말씀드리면 촉각입니다. 촉각. 그 다음에 이쪽 뒤에 요렇게 있는 영역이 시각입니다. 피질에. 자, 피질이라는 건 뭐냐 하면 축구공 껍질 같은, 이렇게 브레인이 있으면 브레인이 입체적으로, 두부처럼 입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그 껍질 부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거 시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이렇게 해서 청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시각, 청각, 촉각, 혹은 체감각이라고 그러는데, 요거는 다 1차 영역들입니다. 잠 따라 해보세요. 1차 영역. 1차 영역이라는 건 뭐냐 하면, 대부분 태어날 때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전 인류가 1차 영역은 대략 비슷합니다.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촉각만 해도 요거에 입술, 발가락, 손가락, 다 이렇게 지도처럼 매파되어 있어요. 청각도 어떻게 되냐 하면, 요렇게 해서 주파수별로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피질이 1차 영역은 바깥 외부 환경을 그대로 매핑을 한다는 거죠. 그대로 투사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 1차 영역에서 바깥 자극을 간단한 프로세스를 하고 난 후에 연합 영역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 연합 영역이 촉각에도 연합 촉각 영역이 있어요. 시각에도 연합 시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잠잘 때 눈을 감아도 꿈을 꾸면 영상이 보이지 않습니까? 눈을 감으면 1차 시각 영역으로는 자극이 안 가는데 어떻게 영상이 보이느냐 하면 연합 시각에 옛날에 기억된 비주얼 이미지들을 불러오는 거죠. 그래서 1차하고 다음 따라서 연합 영역. 연합 영역. 좋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감각에 대해서 다 연합 영역이 있어요. 청각에도 연합 영역이 이렇게 있어요. 자, 됐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색깔 하나 더 있으면 좋은데,
각각 시각, 청각, 체감각, 연합 영역에 모아진 감각 정보를 다시 또 모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것들 다시 또 모아요. 이렇게 모아서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면 이번에는 피질이 아니고 브레인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해마라는 영역도 또 한 따라 해보세요. 해마. 네. 해마에 들어가면 해마는 기억을 만드는 영역입니다. 네. 그래서 이 안에 해마, 그러니까 뭐냐 하면 해마라는 영역이 있는데 전문 용어로 뭐라 하냐면 파페츠 회로라는 게 있습니다. 회로입니다. 회로라는 것은 뭐냐 하면 신경세포들이 예, 그거 다 있죠. 선생님, 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이 페이지에 보시면, 선생님, 보시면 용어들이 해갖고 내일 이야기 할 겁니다. 요거는. 내일 이야기 할 건데, 용어들이 다 있습니다. 한번 참조해 보세요. 예, 좋습니다. 그래서, 파페체로로 들어갑니다. 뭐가? 감각 자극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예, 자, 요 도표를 보세요. 감각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운동이란 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시각, 청각, 체감각을 다 다중감각으로 모은다고 해서 한 따라서 다중감각. 그렇죠. 다중감각으로 모아서 여기서 기억으로 저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기억으로 붕어빵처럼 이렇게 기억을 만듭니다. 그 만드는 과정이 짧게는 극렬한 작업 같은 수초만 해도 기억이 될 수 있어요. 평생간의 기억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예를 들어 어려운 거, 수학 미분방정식 푼다 이런 거는 몇 년간 서서히 기억되는 것도 있고, 짧게는 수분 만에 기억되는 것도 있고, 아주 천차만별이에요, 그 시간이. 어쨌든, 이 파페철에서 기억이 되고, 자,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렇게 기억된 것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이 전전두엽으로 갑니다. 자, 한번 따라 해주세요. 전두엽. 네, 전두엽이 나오죠? 네. 이게 전두엽으로 갑니다. 일로 가요. 이게. 자,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전두엽은 어디냐면, 바로 이렇게 앞에 있어요. 앞쪽에 있다가 전두엽을 합니다. 특히 전두엽 중에 가장 요 앞쪽에 있는 요걸 그 전전두엽이라고 그러는데, 자, 선생님들 그 같이, 예. 저는 이렇게 강의할 때 몸을 써갖고만 하거든요. 그래서 평생 기억이 남습니다. 자, 이렇게 그 손을 이렇게 우리 브레인 중에 가장 중요한 브레인이 어디냐면 배외측 전전두엽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해보세요. 배외측 전전두엽. 네, 좋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용어가 배외측 전전두엽. 네, 말 그대로 브레인 오브 브레인이요. 우리 브레인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생님들 한자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한자를 알면 브레인 공부하기 굉장히 편합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한자로 돼 있어요. 그대로 하면 배척이라 그랬습니까? 등하고 배가 있잖아요. 이거는 배라는 거는 뭐냐 하면 등배자입니다. 한자로. 이거 우리나라 말로 배라는 말이 아니고, 이래서 헷갈려요, 이게. 그래서 해박을 하다 보면 배척하고 등척이 이 말이 막 헷갈리는데, 한자로 생각하면 간단해요. 이게 배등자잖아요. 그러니까, 등이란 말이죠, 등. 그 브레인에서 등은 어딨냐 하면 이쪽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구조를 보면 하는데, 우리 브레인을 끄잡으면 이렇게 입체가 있으면 이 밑에 눈동자가 들어가는 게 배척입니다. 아니, 위에가 등이잖아요. 위가 등이고, 아래쪽이 한자로는 복이죠, 복. 배복이 되죠. 그래서 아래쪽을 복척이라 그러고, 브레인에서 위쪽을 배척이라 그래요. 그럼 자, 배척이고, 그럼 외척은 뭐냐 하면 중심을 딱 해갖고, 일로 가는 게 외척입니다. 예, 네, 요 가운데, 그러니까, 그럼 이제 여러분들 배외척 전전두엽이 정확히 어디 있느냐 하면, 꼭 기억하세요. 요거 있는 거, 요거 있어요. 그래서 손을 이렇게 한번 올려보세요, 다들. 예, 네, 이렇게 다 올려보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생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시각, 청각, 체감각을 최종적으로 모으는 것이 이쪽입니다, 사실은. 자,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때 오는 시각, 청각, 체감각은 뭐냐 하면, 그냥 직접적 감각이 아니고, 언어를 통한 감각입니다. 언어입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달라요. 상징입니다. 예를 들면, 사과라 하면, 사과라고 발음하면,
예를 들면 살구라고 한번 해보세요. 살구. 침이 나죠? 왜 그럴까요? 저 살구라고 발음하면 청각이 관련되잖아요. 들었잖아요, 제가. 청각을 관련했는데 어떻게 저 미각이 트리거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놀랍죠? 무슨 이야기냐 하면 언어는 개별 감각이 아닙니다. 살구라는 그 단어 속에는 사람마다 다른 기억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공동으로 살구신 아주 살구 신살구 기억나지 않습니까? 침이 막 나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살구란 발음을 했는데 내가 왜 침이 나죠? 이거는 청각을 건드렸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이건 살구라는 거는 언어잖아요. 언어기 때문에 언어는 시각, 청각, 체감각을 모았기는 한데 시각, 청각, 체감각이 아닙니다. 다른 종류의 정신작용이에요. 그걸 이해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배회측 전전두엽은 바깥에서 오는 걸 종합해서 언어를 받아들이는 영역이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이 어디서 일어나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여기서 일어난다 하시면 돼요. 이쪽 아닙니다. 뒤쪽 아닙니다. 생각은, 지각은 달라요. 지각은 이쪽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배회측 전전, 생각의 뿌리가 어디냐 물으시면 딱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따라서 배회측 전전두엽. 자, 더 크게 배회측 전전두엽. 예,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우리 브레인에서 기억을 하는데 우리 학습한 기억이 브레인 전체에 이렇게 흩뿌려집니다. 사과란 단어를 사람마다 기억하는 영역이 엄밀하게 달라요. 네, 그 사람의 그 학습 휘소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런데 이 배회측 전전 이쪽은 뭐냐면 기억하는 영역이 아니고, 잘 들으세요. 이쪽이 왜 중요하냐면 이쪽은 저장하는 영역이 아니고 여기에 저장된 학습 정보를 불러오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잘 돼야만이 여러분들 인출을 잘하잖아요. 기억이 중요한 거는 우리 기억 용량은 거의 무한대에 가까워요. 이건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소수점 파이 3.14 그거 100단위까지 암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기억 용량은 무한대라는 걸 거의 다 밝혀져 있어요. 근데 사람마다 총명하고 지혜가 다른 이유는 뭐냐 하면 이쪽이 달라서 그러는 거예요. 이쪽이. 그래서 이쪽이 어떻게 다르냐? 이쪽이 불러오는 힘이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브레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최근에 이쪽의 기능들이 서서히 밝혀지기 시작했는데 이 배회측 전전두엽이 기억을 불러오는 거예요. 뭐 어떻게 불러올까요? 바깥 환경에 정합적으로 적절한 기억을 불러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쪽이 시원찮은 훈련해야 됩니다. 이쪽은. 자, 따라하세요. 인지훈련. 더 크게 인지훈련. 좀 빠르게 인지훈련. 네. 이 핵심 개념 인지훈련입니다. 지금 올림픽에 나가는 많은 육상 선수들을 훈련하잖아요. 그건 육체적 훈련에 가까운데 선임들이나 공부하는 사람들은 인지훈련을 하셔야 돼요. 자, 따라서 인지훈련. 네. 인지훈련을 안 하고 대충 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이게 시원찮으면 어떤 현상이 나면 사람이 느슨해지고 옆으로 새요. 한 따라해보세요. 느슨하고 옆으로 샌다. 느슨하고 옆으로 샌다. 더 크게 느슨하고 옆으로 샌다. 느슨하고 옆으로 샌다. 네, 자명하죠. 주위에 동료들 이렇게 혹시 보세요. 스님들은 막 그런 분이 거의 없죠. 스님들은 아예 발보리심 해갖고 출가 수행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원래 수승한 분들이요. 네, 이게 약하면 출가가 아니고 가출이 되죠. 네, 그렇잖아. 랜덤하잖아, 가출은. 에이! 하고 그냥 기분대로 하는 거잖아. 근데 출가는 안 그렇잖아요. 출가는 보리심이라 뭔가 내가 일생에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의지력이 나오잖아요. 바로 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브레인 지식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최근에 그렇게 밝혀졌어요. 사람이 어떤 목표를 달성하는 거하고 뭐가 가장 관계가 있는가 봤더니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거. IQ가 조금 관련이 있긴 있어요. IQ는 학창 시절에 선정 논리를 공부할 때는 IQ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IQ가 좋아야 수학이나 잘해요. 그런데 사회생활을 해갖고 자기가 어떤 분야에 출세를 하겠다, 그냥 속된 말로 출세를 하겠다 했을 때 가장 관련되는 기관은 어디냐 하면 배회측 전전두엽입니다. 그 왜 그러냐 하면 배회측 전전두엽이 하는 가장 중요한 임무는 뭐냐면 한 가지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놓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동작이 시원찮으면 어떤다? 느슨하죠. 느슨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 우리 보통 언제 느슨해지죠? 스님들 안 하시지만은 술. 해보세요. 술 먹으면 왜 사람이, 황된 이야기를 하게 되느냐 하면요. 이쪽이 느슨해져 그래요. 여거는 기본적으로 아주 거친 본능, 거친 충동을 억압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목표로 자기의 내적 자원을 그쪽으로 투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알코올이나 그 다음에 나이가 들어서 먼저 이쪽 신경세포들이 감쇄를 해요. 약해져요. 왜? 왜냐하면 이쪽 부위는 가장 최근에 진화되어 와서 그래요. 가장 귀중한 자원이에요. 그래서 이쪽이 시원찮으면 우리 인지 훈련을 안 하면 대부분 사람 어떻게 되느냐 하면 대충 느슨해지고 그 다음에 옆으로 새요. 옆으로 샌다는 말은 뭐냐 하면 한 가지 주제에 집중하지 못하고 가다가 옆길로 새는 거예요. 감각작용이 딱 딸려가는 거예요. 개나 고양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창 옆으로 새지 가들은. 맞죠? 가다 왕창 옆으로 새요. 왜냐하면 뭐 이렇게 먹이를 주다가도 옆에 뭐 지나가면 또 글로 가잖아요. 계속 탁구공처럼 튀어가요. 옆으로 새요. 사람은 안 그렇잖아요. 탁 보잖아요. 탁 보잖아요. 좋아. 내가 한번 해보겠어. 이렇게 되는 그게 뭐냐 하면 이쪽에 내적 경로가 생겨서 그런 거예요. 한번 따라서 내적 경로. 네, 요 용어를 꼭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들 뭐냐 하면 이 배회측 전전두엽이 시원찮으면 이게 30년 동안 이 전두엽을 연구했던 골든버그라는 사람의 최종 결론입니다. 예,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게 시원찮으면 느슨하고 옆으로 샌다. 예, 그러면 이게 잘 동작 인지훈련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바로 내적 경로가 생겨요. 인너 트랙이 생겨요. 소위 말해서 하이웨이가 생겨요. 브레인에서 자기가 설정한 목표를 향해 갖고 5년, 10년, 30년 추구할 수 있는 신경세포 다발의 연결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럼 게임 끝난 거예요, 그 사람. 네. 그거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진행해보면 가장 중요한 게 이게입니다. 이게 지금 전두엽에 있는 배회측 전전두엽인데 모든 감각을 최종 프로세서가 배회측 전전두엽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냐면 실질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쪽에서 모아진 기억들이 사실은 일로도 가지만은 다시 연합령으로 다시 돌아가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있냐면 지금 시각이나 청각, 체감에서 모아진 기억들이 여기 다 들어가요. 연합영역에 들어가고 또 그러면서 지금 내가 사물을 보고 사람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내가 누구를 딱 봤을 때 예를 들면 갑자기 누가 찾아와서 면담을 하게 된 거예요. 딱 봤더니 초등학교 동창이야. 그때 내가 악수할 때 손에 느끼는 거하고 사업상 뭐 처음 보는 사람 이상한 사람 갖고 그냥 갈래상으로 악수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 모든 행동을 이 손하고 힘을 조종해 주는 것도 바로 저장된 기억을 바탕으로서 이 운동을 조절하는 거예요. 네. 자, 조금 더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쪽에서 모여진 감각작용은 이리로 갑니다. 어디로 갔냐 하면 요 중심열을 중심으로 해서 이 앞쪽 영역이 있어요. 이게 누로사에서 모터 프라이머리 따라서 1차 운동 영역. 자, 더 크게 1차 운동 영역. 1차 운동 영역. 예. 좋습니다. 1차 운동 영역으로 가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잘 들었어요. 1차 운동까지 간 거는 무조건 출력해야 돼요. 스탑 못 해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1차 운동장에서 곧장 이렇게 해서 척추를 타고 손하고 발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 실수라는 게 있어요. 말 실수는 뭐냐면 말하고 나서 알잖아요. 그 말하는 거 아닌데 뱉고 나서 알잖아요. 왜 그러냐면 1차 영역까지 가면 무조건 이 근육 움직여 나가버려요. 나가버리고 나서 사후에 이거 내가 잘못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대신
1차 운동 영역까지 갈 그 과정에서는 브레인에서 최종 출력을 아주 정밀하게 리파인을 해요. 함부로 출력 못하도록. 예, 그래도 옆으로 새는 게 있어요. 예, 이것이 이제 브레인의 간단히 말씀드린 브레인 전체입니다. 다시 보시면 브레인은 뭐냐면 궁극적으로 손하고 발하고 여기 입술, 그러니까 운동을 만드는 거예요. 자, 따라서요. 브레인은 운동을 만드는 기관이다. 브레인은 운동을 만드는 기관이다. 브레인은 운동을 만드는 기관이다. 브레인은 운동을 만드는 기관이다. 예, 예. 스님, 잠깐만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기 다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들이 여기 다 있으니까 그 페이지를 금방만 찾아서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예. 예. 자, 예. 자, 한번 더 따라서요. 브레인은 운동을 만드는 기관이다. 브레인은 운동을 만드는 기관이다. 예, 됐습니다. 뭐가 됐는지 하면, 제가 전달할 거 다 전달했어요, 사실은. 3시간 강의할 거 다 전달했어요. 여러분들 브레인에 알아야 될 정보, 가장 중요한 거 다 전달했어요. 근데 왜, 아닌가. 그게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요. 사실은 이 정보밖에 없어요. 가만히 보면. 근데 우리가 이 정보를 아주 깊이 1년이고 5년이고 한 10년 정도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두를 들듯이. 그러면 아하, 그동안 못 봤던 게 다 보이기 시작해요. 예를 들면, 자, 브레인은 운동을 만드는 기관이라 그걸 딱 머릿속에 각인을 한 순간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브레인은 운동을 만드는 기관이라, 오케이, 좋아. 그러면 브레인에서 만든 것 중에 가장 탁월한 게 생각이 이런 것들인데, 생각인데, 그럼 생각을 어떻게 관찰하지? 벌써 답이 있는 거예요. 운동을 관찰하면 돼요. 그러니까 브레인을 공부하는 가장 지름길은 뭐냐 하면 운동을 관찰하면 되는데 어떤 식으로 관찰하셔야 되느냐 하면 모든 동물은 움직이죠. 메뚜기, 개구리, 비둘기, 뱀, 낙타, 사람, 모든 동물의 움직임을 관찰하실 때 동물이 움직일 때 무엇이 동물을 움직이게 하는가를 관찰하시면 돼요. 그게 뭔 말이야? 움직임이 어디서 나오는가를 관찰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면 메뚜기를 잠자리나 메뚜기를 생각해보세요. 메뚜기 잠자리 움직이잖아요. 근데 대부분 시간 가들은 가만히 있어요, 사실은. 날든지, 나는 건 좀 다른데, 메뚜기나 개구리 같은 거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개구리가 선화에 자주 나오잖아요. 왜? 가만히 이렇게 앉으니까 자선의 전능이잖아. 하루 종일 가만히 있어요, 메뚜기, 개구리들은. 단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앞에 뭐가 휙 지나가면 혀를 팍 내요. 확 지나가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지나가는 게 저게, 팔인 줄 알고 내뱉었더니 생각하잖아요. 그거 아니요. 개구리는 몸뚱이에 가만히 앉아갖고 하루 종일 가만히 눈 뻘떡뻘떡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 망막 앞을 쑥 지나가면 망막에 선이 하나 꺼이는 거예요. 그거가 무슨 잠자리인지 뱀인지 팔인지 이거 구별하는 거 아니요, 사실은. 뭐가 무조건 망막 앞에 지나가면 혀를 툭 내갖고 반사적으로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실험했는데 이쪽에 이걸 반대쪽으로 해갖고 이 모상 헛다리 짚기 하는 거 실험이 있어요. 이 시신경을 교차하는 걸 끊어갖고 반대쪽으로 연결하고 저 파리를 날려보내면요. 파리가 일로 오면 혀를 이쪽으로 엉뚱하게 내보내요. 못 맞춰요. 그게 무슨 전적으로 반사적으로 한다. 따라서 반사적으로 한다. 반사적으로 한다. 그래서 대부분 동물들은 사실은 한 80%가 반사적으로 뭘 한다?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참 됐죠. 그러면 생각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동물들이 운동이 어디서 왔는가? 가장 밑에 있는 동물들은 반사적으로 나온다. 기계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 우리도 그런 부위가 있죠. 어디서? 바로 척추죠. 척추에서 일어나는 건 대부분 반사적으로 일어나요. 반사적으로 일어났다는 말은 의식화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예. 자, 그 다음 우리 쪽으로 오면 보세요. 자, 그러면 감각. 감각하고 지각이 어떻게 달라요? 예, 색수상행식, 온, 예, 감각하고 지각이 어떻게 다를까요?
간단하죠. 감각은 뭐냐 하면, 시다, 뜨겁다, 따끔따끔하다, 아리다, 가렵다, 감각이죠. 그럼 지각은 뭘까요? 지각하고 감각은 근본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지각은 반드시 기억을 참조로 해야 돼요. 기억을 무의식적으로 참조하는 감각을 지각이라 그래요. 네. 예를 들면 갑자기 뜨거운 컵을 좀 뜨거할 때 우리가 기억을 참조하나요? 아니에요. 그때는 그냥 반사죠. 뜨거 놓잖아요. 네. 근데 자, 이 마이크를 보여주면 어떻게 할까요? 감각적으로 보면 걔한테 이걸 마이크를 보여주면 걔는 시커먼 막대기네 이런 느낌이 들 거예요. 걔는 만약에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근데 우리 사람한테 이걸 보여주면 뭐라 하죠? 마이크네 이라죠. 이거 지각이에요. 마이크네 할 때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언젠가는 이 마이크라는 걸 기억했던 거예요. 학습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마이크네 하지만은 반드시 그 짧은 순간에 기억을 참조로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감각하고 지각이 다른 겁니다. 자, 그럼 생각은 뭘까요? 네. 잠 따라했어요. 감각, 지각, 생각. 감각, 지각, 생각. 네, 그래서 앞으로 한 며칠간은 계속 걸으실 때마다 감각, 지각, 생각이 어떻게 다를까 계속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각하고 지각은 명확하게 구분이 돼요, 사실은.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근데 생각은 뭘까요? 비교하는 거. 예, 생각의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거 근본적인 거죠. 기억 인식이다. 기억이라는 현상이 있고, 인식은 항상 뭐냐면 기억을 참조로 해야 인식이 됩니다. 네. 생각은 그럼 뭘로 되어 있을까요? 궁리하는 거. 네? 궁리하는 거. 궁리하는 거. 아, 그렇죠. 궁리하는 거가 대부분 생각이긴 합니다. 근데 궁리할 때, 궁리한다는 거, 생각한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뭘 쓰는 걸까요? 맞습니다. 선생님 정답. 맞습니다. 언어입니다. 생각은 전적으로 언어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뭐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생각하고 생각 아닌 걸 처음으로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95%가 생각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 양치질하고 잠깐 나와갖고 이쪽 건물이 누구야? 지금 생각이 안 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건물을 설계한 사람이 서울대 교수인데, 꽤 유명한 건축 교수인데, 내가 해마다 작년도 여기 와서 강의를 했는데, 그때도 들었는데, 지금 이름이 뭐라 그러죠? 생각이 안 난다 그러잖아. 이거 명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 거죠. 생각이 안 날 때는 생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내가 화장실 나왔다가 저 숲을 봤어요. 경치 대단하잖아요. 예. 늦내라 오늘 입춘데, 내일 입춘가 그런데 말고, 예. 저녁 매미가 울고 강이 있고 소나무가 대단한데 이렇게 상당하네. 생각하고 있을까요? 아닐까요? 생각 아닙니다. 예. 그거는 느낌이라 그래요. 이거 구분하실 수 있어요. 대부분은, 놀랍게도 대부분은 생각이 아니요. 첫 번째 여러분들 그걸 인식하셔야 돼요. 대부분은 생각이 아닙니다. 생각은 다시 말하면 언어로 되어 있어야 돼요. 네. 아름다운 경치를 본다는 게 생각이 아니고 그건 느낌입니다. 그럼 생각은 언제냐 하면 이런 거예요. 대부분 생각은 가장 많이 생각할 때 아침 출근하기 전에 샤워를 하잖아요. 샤워해갖고 오늘 출근해서 뭘 하지? 오늘 어제 보고해야 되는 게 있는데 아주 무슨 실험하다가 말한 거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 이런 거죠. 이건 전적으로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생각은 뭐냐 하면 인너 토킹입니다. 한번 따라서 인너 토킹. 인너 토킹. 속으로 말하는 거예요. 자, 생각은 속으로 말하기다. 네. 네. 자, 선생님들 이제 그거는 확실히 구분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자, 감각은 이해하셨고, 지각 이해하셨고, 생각을 꼭 뿌리뽑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정확히 구분하셔야 그 다음에 의식이라는 걸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야 불교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심, 마음,
유식 사상에서 들어가는 이것들하고 누로사이언스를 어떻게 비교하는가를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게 막 섞여 있어요. 이 데피니션이 안 되지고 막 섞여 있다 보니까 이게 학술적으로 다루기 굉장히 어려워요. 불교 용어들이. 첫 단추가 생각이 뭔가를 명확히 하셔야 돼요. 생각은 우리 정신작용 중에 5%밖에 안 돼요. 5%밖에 안 돼요. 네. 그리고 생각은 거의 전적으로 언어, 즉 상징으로 돼 있어요. 상징으로. 그래서 우리가 의식에 떠오르는 거는 다 상징적인 것만 의식에 떠올라요. 자, 한번 따라하세요. 언어만이 의식에 떠오른다. 네. 그래, 좀 더 엄밀히 말하면 상징입니다. 상징적인 것만 의식에 떠올라요. 뭐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느낌하고 완전히 달라요. 느낌은 대부분 생각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네. 감정은 생각일까요? 감정도 생각이 아니요. 생각이 아니요. 생각은 우리가 문자를 쓰고 상징을 쓰고 언어를 쓰면서부터 기껏해 한 50만 년도 안 된 최근에 확 불거지기 시작한 인간이란 종에 와서 획득한 놀라운 기능이요. 그 전에 없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런 거예요. 구석기 시대 100만 년 전에 동굴에 살았던 우리 선조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생각했을까요? 우리처럼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예. 완전 그 언어가 없으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생각이 뭐냐면 여러분들 언어를 쓰지 않고 대부분 시간에 여러분들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본인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상태를 한번 감지해 보세요. 어떤지 알아요? 대부분 그래요. 저도 한 시간 대전에서 오면서 차 뒤에 느긋하게 앉아갖고 약간 조는 듯 경치를 보면서 느긋하게 그냥 있죠. 깡그리 생각 안 하죠. 그냥 보고 있죠. 보니까, 4년 전에 이거 왔는데, 작년도 왔는데, 라고, 그때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대충 하고 있다가 갑자기, 뭐 이렇게 새로운 건물이 보이면, 지난번에 없었는데? 하고, 이렇게. 지난번에 없었는데?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걸 놓치면 안 돼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발음을 안 했을 뿐이지, 안으로 토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생각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의식은 뭐냐 하면, 이게 가장 난해한 겁니다. 지각, 감각, 생각은 다 이렇게 데피니션 어느 정도 가능한데, 의식은 이쪽이 누로사이언스에서 최고 마지막에 터치하고,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의식하고 가장 가까운 게 뭐냐 하면,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마음입니다. 심입니다. 집합적으로 이야기하면 여기서 의식하고 이게 거의 비슷해요. 우리가 흔히 그렇죠. 그럼 의식은 뭐냐 하면 선불교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깨어있음이라잖아요. 공적하고 영지하고 소소영령하다 그러잖아요. 예. 소소영령하고 공지하고 공지하고 그러니까 공적하고 영지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거 그냥 다 알잖아요. 아는데 생각은 아니요. 고점이 다른데 그게 바로 의식입니다. 또렷하잖아요. 새벽별처럼 성성하다 그러잖아요. 두두물물이 성성하잖아요. 새록새록하잖아요. 그때 생각하나요? 생각 안 해요. 그 상태를 꼼짝없이 내가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의식이에요. 결코 좋은 것도 아니고 내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제가 그래서 한 15년 다 돼가네. 부산 범어사 조실로 계시는 그 지유큰 스님 아시죠? 지유 스님. 네, 범어사 조실이시네. 지유 스님 바로 이 법문을 하셨어요. 소소영령하고 공적하고 영지하다는 소위 말해서 그 선종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는 결코 생각이 아니요. 생각이 아니라 그럼 모르는 상태냐? 아니요. 철저히 아는 거예요. 자선하고 있을 때 개미 한 마리가 지나간다. 그거 보고 있잖아요. 그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정확히 아는 거예요. 정확한 지각을 하고 있는데 내 생각이 끄들려 가지 않잖아요.
무슨 그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이야기, 생각들이 쭉쭉 인출되어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 상황을 조견하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의식이에요. 예. 그러니까 의식이란 말을, 그 불교에서 하는 말은 그대로 맞아요. 깨어있음. 그게 정말 의식이에요. 그리고 우리 흔히 의식을 잃었다는 말을 하잖아요. 예. 졸거나, 느슨하거나,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의식은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한 따라서 의식의 상태. 의식의 상태. 자, 상태란 말은 뭐냐면 이 강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이렇게 조는 사람, 그 다음에 술 취한 사람, 그 다음에 새벽별처럼 새록새록한 상태, 그 다음 멍한 상태, 의식의 온갖 종류의 상태가 있다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의식의 상태 중에 내일 아침에 이야기할 게 뭐냐 하면 가장 절대적인 상태가 있다는 게 바로 초월적 의식 상태라는 거죠. 그것도 의식의 상태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모든 출가하신 분들이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그 상태, 이게 의식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아무리 초월적인 현상이라 해도 이 안에 일어나는 이 브레인이 처리하는 상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 상태라는 것이 술 취한 상태부터 아주 그 최후에서 초월적 절대 일체지에 도달한 그 상태에서 그 상태의 덴시티, 강도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증거가 뭐냐면 우리는 꿈을 어떻게 해요? 정상인 사람은 꿈꾸고 그거 꿈이네 이러잖아요. 그 여러분들 꿈이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어감이 뭡니까? 뭐 이야기하잖아요. 꿈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그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꿈이 브레인의 상태 중에 하나인데 그거는 현실보다 덴시티가 낮다는 거예요.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라는 거야. 그러면 깨닫신 그런 초월적 일체지에 간 사람들이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범부들 보고 꿈속에 있는 중생이라 그러잖아요. 기가 막히죠. 보세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꿈을 꿈 같아라고 이야기하는 거하고 깨달은 사람이 우리 보고 꿈속에 있는 중생이라 하는 거하고는 상당히 그 비유 관계가 있어요. 그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의식의 상태가 다르다는 거예요. 됐죠? 의식의 상태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의식이라는 걸 이해하는 것이 불교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 현상을 이해하는 가장 핵심이에요. 그 전에 여러분 생각, 지각, 감각을 정말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걸 바탕으로 궁극적으로 알고 싶은 의식이 도대체 뭔가를 아셔야 돼요. 의식은 뭐냐 하면 바다 같은 거예요. 그거의 감각이나 지각이나 생각은 그것에 일어나는 포말 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의식을 가장 그 불교적으로 하면 심하고 비슷해요. 심하고 비슷해요. 구체로 말하면 깨어있는 상태. 깨어있는 정도, 강도가 천차만별이라는 거예요. 초월적 일체지를 간 사람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의식의 상태가 너무 느슨하다고 보는 거예요. 생생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 같아 이야기하고 우리가 꿈을 우리가 봤을 때는 꿈이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 그래서 대강 그렇게 말씀드리고 자료를 잠깐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예. 여기 상행식에 대해서 좀 예대가 수상행식. 아, 그래요? 좋습니다. 예. 수상행식. 예, 좋습니다. 질문 좀 시작해주세요. 의식 부분에 좀 질문하겠습니다. 어때요? 좋아요. 수, 상, 행, 식. 예. 색. 예, 이게 오온이지 않습니까? 5개의 사인. 예, 오온축이라 그러죠. 오온의 색은 뭐냐 하면 루파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색은 텐지블 하다 그래요. 만져서 촉각의 대상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색은 예, 물질 세계죠. 예, 만져서 이렇게 느낄 수 있는 대상, 이게 색이죠. 예. 그 다음에 수는 뭐냐 하면 정확하게 감각작용이죠. 감각작용. 예. 감각작용. 수는 감각하고 같아요. 감각. 상은 뭐냐 하면 상은 조금 헷갈립니다. 상은 분명히 인식 단계는 넘어섰어요. 상이 떠오르잖아요. 네. 상은 뭐냐 하면 상은 레코니션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인식의 아주 그 하나의 스냅 사진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게 상이 연결됐을 때 연상이라 하잖아요. 따라서 연상작용. 연상작용이 우리 생각하고 같아요. 그게 언어로 돼 있을 때, 그 상징으로 된 상의 연세, 시간축으로 상이 계속 인과적으로, 되게 중요합니다. 상이, 떠오른 상이 인과적으로 연결이 돼야 돼요. 인과적으로 연결 안 되면 그 꿈이 되죠. 맞죠? 꿈은 인과적으로 연결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꿈의 스토리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어요. 재밌죠? 명확하잖아요. 자각몽 이외에는 우리는 결코 꿈의 스토리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어요. 놀랍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의 스토리를 우리가 만들어내잖아요. 무슨 차이가 있어요? 바로 이 점이죠. 상을 떠오르는 스냅 사진을 불러오는데 이 스냅 사진을 인과율에 맞게끔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라마가 되는 것이 생각이죠. 근데 이게 인과적으로 맞출 수가 없는 브레인의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꿈입니다. 예를 들어 꿈을 꾸면 나타난 장소가 막 뒤죽박죽이잖아요. 제가 잘 꾸는 꿈이 뭐냐면 막 쫓아갔는데 초등학교 교실 같은데 확 돌아서면 군대 내무반이고 연구실이고 확 달라지잖아요. 군대 내무반, 저 일본 병장 출신인데 그 다음에 연구소 실험실, 그 다음에 초등학교 교실, 얼마나 다른 시간대입니까? 이것이 동시에 나타나요. 순서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낮 동안에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나요? 그럼 정신 이상자지. 낮 동안에 생각하면 논리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인과에 맞게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꿈은 뒤죽박죽이죠. 왜 그럴까요? 꿈은 중요한 특징이 시간과 공간이 뒤죽박죽이에요. 그럼 두 번째 꿈의 중요한 특징은 혹시 선생님들 꿈속에 산수 계산 해본 적 있나요? 꿈속에 꿈꾸면서 꿈에 산수 계산 더하기 해본 적 있나요? 27 더하기 35 이런 거 해본 적 있나요? 네, 지구상에 어떤 누구도 꿈꾸면서 산수 계산 한 사람 없어요. 거의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건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간단한 산수 더하기를 하는 것도 굉장히 브레인 고급 기능을 써야 돼요. 특히 이 아까 얘기했던 배외측 전전두엽을 써야 돼요. 근데 놀랍게도 꿈꾸는 동안에 야들이 동작을 시원찮게 해요. 동작을 잘 못해요. 에너지 전략하기 위해서 야들이 스위치를 빼놓은 상태예요. 야들이 스위치를 빼, 감독이라고 그랬잖아요. 야들이 모든 기억을 불러오는 야들이 스위치를 꺼버린 거예요. 꺼버리고 나서 다 조용한 게 아니고 안에 있는 부위들이 야들 없는 대신 조정석에 앉아서 운전을 하는 거예요. 꼭 술 취한 고등학생이 차 훔쳐갖고 달리는 현상이 꿈 같은 거예요. 이해되죠? 운전석에 딴 사람이 앉아버린 거예요. 근데 그 운전석에 앉은 부위가 뭐냐 하면 대략 이쪽이요. 감정을 다스리는 그 대상해, 아까 얘기했던 그 편도체, 대상해 이쪽 영역들이 이 주인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꿈꾸는 동안에 울어보신 분들 많죠? 낮 동안에 그 스토리를 이야기하면 울만한 내용이 아닌데도 꿈꾸는 동안 많이 울어요. 저도 많이 울어요. 꿈을 꾸다가. 특히 낮잠 자다 일어나면 많이 그런 뭔가 모든 것이 내한테 떠나가는 것 같고 그래서 막 그 슬픈 감정이 확 덮치면서 울어요. 왜 울까요? 바로 여기 있는 주인이 낮 동안에는 모든 그런 1차적 감정을 억압하고 있는데 야들이 쉬고 있으니까 감정이 그냥 억제 안 되고 다 나와버리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배외측 전전두엽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야, 다시 조금 돌아와서. 그래서 지금 상은 뭐냐면 상을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나오는데 자, 여러분들 집중 조금 하시고요. 뭐냐면 꿈은 정확히 뭐냐면 이 이미지를 불러오기는 오는데 시간과 공간의 순서에 맞게끔 못 불러와요. 그러니까 불러와서 스토리를 만들긴 해요. 야가 강압적으로 만들어요. 만드는데 이게 뒤죽박죽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정말 뭐냐면 옛날에 그 영사기 필름 있잖아요. 영사기 필름을 전부 다 가위로 다 잘라갖고 뿌려놓은 게 꿈 같은 거예요. 이제 이해되시죠? 그러면 낮 동안에는 그걸 순서에 맞게끔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깥 환경에 대해서 아주 합리적인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거 역할하는 센터가 바로 배외측 전전두엽. 한 따라서 배외측 전전두엽. 배외측 전전두엽. 네, 됐죠? 네. 그래서 상은 하나의 상은
이 미지인데 그걸 연결한 연상이 생각에 가깝다는 거예요. 연상이 생각에 가깝긴 한데 딱 생각이라면 또 틀려요. 연상이긴 한데 그 연상이 언어로 되어 있을 때, 불러온 과정이 언어에 의해서 될 때 그걸 생각이라고 그래요. 됐죠? 예. 네. 자, 그 다음에 행은 뭘까요? 행은 뭘까요? 네, 색수상행. 행이 사실은 조금 어려운 게는요. 행은 뭐냐면 의지적 작용이요. 바로 운동을 동반했는데 운동 출력인데 이 출력이 내가 의식하고 있는 출력인 겁니다. 자, 예를 들면 내가 걸어가다가 그래서 불교 교리에서 스님들 잘 아시죠? 불교 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저 행은 업을 받아요. 행문은 업을 놔요. 근데 보세요. 내가 가다가 큰 계기가 있는데 모르고 밟았는 거 하고 내가 알고 밟은 거 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알고 밟는 게 행운이에요. 내 의식이 동반된 행동, 그게 바로 행운입니다. 무의식적 행동은 업을 안 낳는다 그래요. 내가 모르고 했을 때 의식이 개입 안 하는 거죠. 근데 내가 하고 있는 상황을 다 알고 있으면서 그 행위를 할 때 그걸 행운이라 그러죠. 자, 이 마지막에 식이 바로 그러니까 식이 반려성경에 그러니까 이지 않습니까? 색, 성, 향, 미, 촉, 법이잖아요. 법에 대응되는 것이 의입니다. 그러니까 의식이란 말을 하는 거죠. 이게 식은 바로 뭐 하고 갔나 하면 의식하고 같아요.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마인드라고 할 수 있죠. 네, 식이. 그래서 식은 구조의 말씀 식은 뭐냐 하면 기억의 덩어리죠. 그리고 식장, 그러니까 아래야 식, 많아서 식이라 그랬습니까? 식은 뭐냐 하면 기억의 덩어리요. 장식, 예. 이숙식 하잖아요. 기신론에 이숙식이란 말 쓰잖아요. 다음 생에 무르익는 식, 시간을 경과해서 이렇게 반려되는 식. 예. 됐죠? 다시 한 번 더 요약해드리면 수는 헷갈리지 않아요. 감각자정이에요. 예.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상은 인식작용이에요. 하나에 떠오른 단편적 인식작용으로 보시면 되고, 행은 뭐냐 하면 그걸 바탕으로 운동 출력이 나가는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식은 뭐냐 하면 그러한 인식작용의 누적이요. 인식작용 뭐라 그랬죠? 기억을 참조한다 그랬죠. 그런 기억이 수십 년 동안 누적된 상태, 그거에서 발현되는 정신작용, 그것이 식이죠. 네. 자, 그래요. 네. 예, 그 동영상을 한번 보세요. 예, 브레인 안에 이런 그 캐비티가 빈 구멍이 있어요. 일로 내척수액이 흐릅니다. 저 구멍을 빈 구멍입니다. 저걸 중심으로 브레인이 형성이 돼요. 예. 예. 여기에 브레인 한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어디까지 나면 이 척수 밑까지 돼 있어요. 이거 척수해갖고 내 척수액 빼내잖아요. 그거 여기까지 연결돼 있어요. 아. 그래서 예. 요게 이제 뇌관이죠. 생명이 있는 거. 요게 이제 요쪽에 소뇌가 붙어 있는 겁니다. 예. 연수, 혼, 요 소뇌고, 예, 중뇌. 예. 이쪽이 건드리면 이거는 아주 목숨에 직결돼 있어요. 예. 요로 내척수액이 흐릅니다, 이 안으로. 자, 여기 보세요.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손해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The bones and the midbrain are located just behind the basilar part of the occipital bone. 일로 액체가 계속 흘러요. The dorsal aspect of the medulla faces almost directly backward. Back of the upper part of the medulla forms the floor of the fourth head. 쭉 한번 보세요. 예, 요렇게 핀셋으로 이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Forms the ventral aspect of the medulla is not Yeah. outside by these bulges. 네. 그 다음 걸 하나 보시면 It's the cerebrum with the brainstem attached. 예, 손해입니다. 대뇌 피셋. The functions of the cerebrum include the senses of vision, hearing, smell, touch, and spatial perception, and also speech and language. 자, 아까 얘기했죠. 이렇게 적었어요. 이렇게. 중심열로 되어 있고, 잔해 운해가 이 어깨의 섬유다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간질병 치료할 때 이걸 잘라요. 잘라도 살아요, 사람이. 이거 발견해갖고 노벨상을 받았어요. 1970년대에. 그래서 그 후로 잔해 운해라는 이야기들이 시작된 거예요. 그 다음 요게 뭐냐면 폰스라 해서 요 뒤에 손해가 붙어 있습니다. 예. 요 부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 초월 명상 들어갈 때 시상하부라는 영역들이 있어요. 우리 본능을 컨트롤하는 영역들입니다. 예. 요걸 이제 이쪽에 있는 이 부위가 섬유다발을 이렇게 자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 나오죠. 이 어깨 섬유다발 단면 자른 겁니다. 예. 그리고 요 부위가 가장 중요한데 요 부위가 자, 한번 따라서 시상하부. 더 크게 시상하부. 내일 강의 때 나옵니다. 시상하부. 예. 그 부위가 바로 우리 본능에 관계 있고 초월적 명상에서 바로 그 힘이 나와요. 예. 자, 요 부위 특히 잘 보세요. 요 부위. 예. 예. 수행하고 관계 있는 부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척두엽 쪽에 기억을 주로 이제 저장을 하고 있고, 예. 들어보시면, 예. 예, 특히 요 부위를 잘 보세요. 요게 뭐냐면 후각입니다. 이렇게. 자, 요것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유물님 왜 정지를 안 하지? 예, 요 부위부터. 요 부위를 가장 잡죠. 요게 후각 냄새 맡는 벌보입니다. 그 다음 요게 시신경이 이렇게 교차를 합니다. 여기 두 개 이렇게 나와있고, 시신경 교차를 하고, 예, 요거 뇌하수체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요 밑에. 예, 요 빨간 구멍 보이죠? 요게 우리 일생을 좌우하는 우리 몸의 그 전체를 지휘하는 부위가 여기 있습니다. 네. 여기에 손해가 붙어 있죠? 네, 손해가 붙어 있고. 네. 자, 뇌실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이 빈 구멍이요. 네. 그래서 이거 빈 구멍이 있다는 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냐면 죽은 사람 브레인에다가 석고를 갖다 부었어요. 부어갖고 저 두부 같은 거 다 끄집어내 봤더니 요런 모양이 나왔던 거예요. 예, 빈 구멍, 요 구멍. 예, 요 뇌실을 중심으로 브레인 피질이 이렇게 자라납니다. 뇌실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 자, 요 부분 잘 보세요. 지금 요래처럼 게 뭐냐 하면 따라서 시상하부. 네, 선생님들 평생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수도하는 분들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요 부위입니다. 요 부위. 요 부위의 성욕, 식욕 모든 거 다 이쪽에서 관장해요. 네, 요 부위. 그 다음 요거 있는 것이 뭐냐면 시상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따라서 시상. 네. 그 다음 요거 빠른 거 보이죠? 요게 요 밑에 요게 뇌하수체입니다. 그 다음 요게 이제 뇌척수액이 흐르는 관입니다. 요 손해가 붙어 있죠. 손해는 뭐냐 하면 요 껍질이 이렇게 붉어진 겁니다. 요 손해죠. 네. 좋아요. 자, 한두 개만 더 보겠습니다. 지금, 자,
자, 전반적으로 브레인을 봤을 때, 여기, 잘 보세요. 이렇게. 이게 이제, 내 척수, 척수가 이렇게 있죠. 요건 다 브레인입니다. 신경세포들이에요. 이렇게 오는 거. 신경세포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쪽이 이제 붉어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하나 들어가 보면, 엄청 큰 기관이죠. 우리 브레인이. 자,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전부 다 이런 걸로 되어 있어요. 엄청나게 100억 개도 넘는 신경세포들로 되어 있어요. 저렇게 밀림 같은 건. 요 이미지를 꼭 기억하세요. 브레인이 뭔지 하면 이걸 항상 떠올리셔야 돼요. 그리고 저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세포들이요. 살아있는 독립된 생명체예요. 보세요. 그러니까 전화 펄스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물었으면 한 100억 개의 살아있는 벌레 덩어리라 생각하시면 돼요.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살아있는 독립된 세포들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 이제 나오네. 그 살아있는 세포끼리 연결하면서 신경전달 물질을 주고받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되냐면 전화 펄스가 나와요. 결국은 전부 다 전기입니다. 전화 펄스일 뿐이요. 그래서 미각, 촉각, 청각이 이 안에서 구별이 안 됩니다. 전부 다 전압일 뿐입니다. 전기 펄스가 가는 거예요. 저것들이 덩어리가 많아져야 의식이 됩니다. 덩어리가 적으면 무의식이 돼요. 함께 동작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세포가 다른 세포하고 만나는 게 한 10,000개 정도로 하고 만나요. 상상을 못하죠. 그런 것들이 입체적으로 100억 개 이상 연결하면서 한꺼번에 수천만 개 한꺼번에 확 동작할 때 우리 의식이 확 떠오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식 상태는 온갖 종류의 상태가 있을 수 있어요. 초월적 결제 상태라는 것은 이 전체가 어쩌면 하나로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전부 다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하나하나가 다 살아있는 독립된 세포예요. 자, 그래서 실제로 전기작용은 요 갭에서 일어나요. 요 갭에서. 그러면서 이쪽 세포한테 전화 펄스를 만들어줘요. 그 전화 펄스가 온 피지를 하면서 간질은 먼저 합니까? 간질 특징이 뭡니까? 부르륵 떠는 거잖아요. 왜 그럴까요? 간질은 뭐냐면 요 방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확히. 그대로 나와요. 이거 보면 돼요. 방전, 이게 일어나고요. 덜불처럼, 그 전기 막 방전이 정확히 그 현상이 이어서 일어나 버린 거예요. 일어나기 때문에 세포가 막 타요. 타고 심지어 꺼먹게 돼버려요. 브레인 전체가 그냥 일어나기 때문에, 자, 보세요. 간질이 나면 이게 너무 강력한 전기작용이 폭발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우리 몸을, 운동을 다 만들어버리는 거죠. 근데 간질 운동이 목적이 없잖아. 드르륵 떨기만 하잖아요. 이렇게 되잖아요. 왜 그래 되느냐 하면, 여기서 계속 운동처럼 내보내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근데 아무 목적이 없잖아요. 그냥 떨기만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에서 우리가 정합적으로 목적성 갖는 이 행동이 나오기까지 그걸 추적하는 것이 바로 의식의 출현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자, 요거 잘 보세요. 요게 아주 잘 만든 동영상인데, 요걸 지금 보시면, 브레인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가 한번 보세요. 이게 잘 만들었어요. 지금 이게 뭐냐, 스펀지처럼 쭉 올라가죠. 저게 신경세포 덩어리요. 수천만 개의 신경세포들이 덩어리가 지금 돼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요 들어가는 게 편도체, 우리 감정을 만드는 거예요. 확 성내고 하는 이걸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 잘 보세요. 해마 나왔죠. 바로 이게 소세지가 이게 바로 기억을 만드는 거예요. 해마. 자, 그 다음에 살라머스, 시상이 들어가죠. 시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감각을 전달해주는 영역들이에요. 그런데 손해가 이렇게 덮이죠. 이렇게. 고무처럼 덮이잖아. 이 전부 다 신경세포들이에요. 자, 그 다음 잘 보세요. 대뇌 피질이 덮이잖아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렇게. 두부처럼 이렇게 덮이는 거예요. 이렇게. 바로 속에 기관들이 그대로 다 있어요. 잔해 운해가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최종으로 지금 만들어진 요 부위가 배외측 전두엽이에요. 그동안 이 부위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잘 몰랐는데 지난 30년 동안 이게 서서히 밝혀지면서 이거야말로 인간 현상의 본질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배외측 전두엽. 그게 뭘 만든다? 목적의식을 만들어요.
그 목적의식이 뚜렷해야만이 수행을 10년, 30년 이렇게 할 수 있죠. 이게 약하면 옆으로 샌다. 한 따라서 옆으로 샌다. 느슨해진다. 됐죠. 네, 스스로 이제 여러분들 관찰할 수 있어요. 저도 그래요. 내가 뭐 하다가 내 목표의식이 없으면 이렇게 옆으로 세다가 느슨해지다가 그냥 졸아버리잖아요. 그 수행에서 왜 졸음을 그렇게 성철 스님부터 제가 모든 스님들이 수행해서 조는 걸 그렇게 극단적으로 싫어하는 걸 이제 이해하셔야 돼요. 존다는 말은 뭐냐면 이게 옆으로 새버린 거예요. 느슨해진 거예요. 이게 느슨해지면 만삭광이야. 왜? 이게 바로 뭘 하느냐면 목적의식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발 안욕 따라 삼력삼 보리심 뭐 하나 딱 던지잖아요. 어느 정도 목숨까지 내 던질 정도로 그걸로 몰입하잖아요. 그거 안 되면 관문을 어떻게 돌파해요? 근처도 못 가죠. 예. 그래서 수행하는 걸 내가지고 올림픽 나가는 체조 선수, 어제도 저 체조 선수 하는 거에 봤는데 단거리 선수, 마라톤 선수하고 하나도 다를 거 없어요. 수행하는 거는 동일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그게 육상 선수나 체조 선수들은 겉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열심히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명확히 재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쪽의 수행은 재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 관문을 돌파한 사람이 몇 명 되는지도 알 수도 없고 그게 국제적으로 어떻게 재울 수도 없고 잣대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수행하기가 올림픽 선수보다 100배가 더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드디어 이제 밝혀진 게 뭐냐면 최종적으로 이쪽 게임에서는 최종 누가 가장 중요하냐면 야들이 가장 중요해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관문을 돌파하는 것도 내과학적으로 보면요. 이쪽이 얼마나 강한 신경이 연결되어 있는가 이걸로 게임이 끝나요. 이게 안 돼 있으면 네. 태화될 수도 있나요? 예? 태화될 수도 있나요? 아 그럼요. 태화될 수도 있나요? 라기보다는 대부분 태화돼 버려요. 아쉽게도 극히 일부 사람 100명 중에 한 10명도 안 돼요. 이거 태화 안 되고 유지하는 사람이 자연적으로 다시 말하면 이쪽이 최고 나중에 진화되어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힘이 약해. 힘이 약하기 때문에 야들은 웬만하면 느슨해지잖아요. 제가 이렇게 힘 좋아 강의하는데도 좋은 스님 있잖아요. 극히 드물긴 한데 스님들조차 이렇게 아주 엄밀하게 선발된 이렇게 보리심을 낸 분들조차도 간혹 이렇게 되는데 저 고등학교, 중학교 간혹 가서 강의를 해보면요 형편없어요. 그냥 70%가 그냥 자요 그냥. 안 돼. 왜 이게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왜 전 세계 지도자들을 각국의 대통령 뽑는 나이가 다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 출마하려면 나이가 몇 살쯤 돼야 돼요? 45인가 뭐 그렇잖아요 대충. 전 세계 어느 나라도 30대 대통령 안 뽑아줘요. 헌법이 안 만들어줘요. 왜 그런지 알아요? 30대가 아무리 뛰어나도 50대한테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딨냐? 훈련한 50대한테는 이게 따면 안 돼요. 30대, 20대 계산은 빨라요. 동작이 빨라. 이쪽이 세포들이 싱싱하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야들은 이게 아직도 느려요. 이거는 뭐냐면 평생 동안 인지 훈련을 통해서 증강되는 부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구체적으로 달라지는 부위가 이 부위예요. 네, 이 부위가 강한 사람은 강해지려면 엄청난 정보를 모아야 돼요. 첫 번째. 그래서 전문가가 되려면 한 분야에 10년 이상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쪽에 정보가 많아지면 그 기억들이 온갖 곳에 이렇게 저장이 되잖아요. 저장이 되면 야들이 불러올 끈덕지가 많은 거예요. 덩어리들이 많은 거예요. 그 전문가하고 비전문가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서울대 항농문 교수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혹시 몰입이라는 책 보신 분 있어요? 몰입이라는 항농문 교수 여기 들어보신 분 있어요? 예, 그분이 그 몰입에 대해서 책을 2권 썼는데 저하고 종종 통화를 합니다. 그분이 서울대 그 공대 대학원생들 자기 실험실에 있는 학생 1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놓은 결과를 저한테 메일로 보내준 게 있어요. 공통이 뭐냐면요. 서울대 대학원생 같으면 공부를 많이 하는 학생들이요. 그 학생들을 두고 이제 몰입 실험을 하는 거예요. 몰입은 뭐냐면 선방에 들어가면 똑같아요. 아무것도 없이 책상이나 의자에 딱 앉아갖고 자기 실험했는 걸 머릿속으로 불러와서 그 실험을 머릿속으로 진행하는 거예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걸 결과까지 유추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황문 교수가 자기 수제자들 한 10명을 갖고 실험을 했는데 이 학생들이 하루 정도를 버텨더니 그 다음날 되더니 이게 자세들이 좀 이상해진 거야. 그래서 나는 거예요. 왜 안 되나 물어봤더니
선생님 말대로 지금 교수님 말대로 책상에 앉아갖고 아무것도 안 보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생각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 반도체 이 방막을 정착하는데 이 조건, 이때 계면의 원자 상태,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생각을 불러와야 돼요. 생각을 불러온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자기의 옛날의 기억의 창고의 문을 열고 옛날 기억을 불러와야 돼요. 근데 기억 창고 문을 또 열어봤더니 곳간이 텅 비어 있는 거야. 자들 하중에 앉아서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진짜 장난 아닙니다. 가만히 아무도 하지 않고 한 마음껏 생각하라고 한번 해보세요. 근데 단지 조건이 있어요. 아무 생각이 아니고 뭐 좀 그럴듯한 착상을 해서 소설을 한번 쓰든지 뭐 이론을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전개하라고 시간을 주고 한번 내두면 어떻게 된다나요? 그거 보통 사람 10분만 생각을 연결하면 생각할 거리가 없어요. 주제로.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물론 주제를 하나 주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요. 대부분 특징이 뭐냐면 무지막지하게 옆으로 새요. 주제하고 관련된 데 계속 가요. 왜냐면 그 주제 쪽으로 들어가고 창고 문을 열어봤더니 기억된 제도 바닥이야. 아무것도 없어. 한 서너 개 갖다 연결해봤더니 여기까지 가는 한 10분 동안 요렇게 하고 저렇게 되더라. 근데 목표까지 못 간 거야. 더 이상 불러오려고 그쪽 창고를 아무리 문을 열어도 없어. 뭐가 없어. 기억한 게 없어. 공부 깡그리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 과학운동에서는 오늘 선생님들 미리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은 저한테 강의를 들으러 오늘 17명이 왔어요. 서울에서 다른 데서 다 왔어요. 선생님들이 일하는 전문 수업이기 때문에 못 들어오게 한 거죠. 그 사람들이 서울, 부산 이런 데 다 온 이유가 뭐냐면요. 그러니까 진짜 이제 이게 알게 된 거예요. 그 메커니즘을. 제가 이쪽 강의를 원래만 해도 4시간짜리 강의를 14번 했거든요. 3월부터 7월 말까지 강의를 했어요. 메커니즘 딱 하나요. 깡그리 암기하라. 딱 그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드린 메시지는. 여러분들이 암기를 안 하면 결코 기억의 창고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기억의 창고가 안 채워지면 안 채워진 상태로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어디까지 가는가? 반복이죠. 네? 반복. 그렇죠. 그럼 반복밖에 못해요. 반복밖에 못해요. 네, 반복밖에 못해요. 근데 차라리 이제 하두는 이제 반복이잖아요. 어떤 측면에서. 하두처럼 딱 막힌 거, 논리적으로 들어가는 불림 문자의 세계 같은 건 가능해요. 주문이든 계속하면 돼요. 마라톤처럼 계속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일반인들이 학문을 하는 영역은 기억된 정보를 연결해서, 합리를 연결해서 다음 예측을 하는 거잖아요.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직접적으로 연결해줄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과학 운동을 하는 게 한 10년쯤 됐는데, 저는 메커니즘 딱 하나입니다. 공부한다는 거는 구체적으로 뭐냐 하면, 기억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암기하는 거예요. 암기하지 않는 지식을 갖고는 어떤 것도 정신적으로 조작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내가 아무도 기억한 거 없는데, 내가 아무것도 기억한 거 없는데, 혼자 생각을 내버려두면 뭘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네. 그래서 기억이라는 이걸 이해를 하게 되면, 우리의 생각의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는가를 다, 그 다음 유추해낼 수가 있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예, 조금 더 나가겠습니다. 예. 시간이. 자, 한번 보세요. 예를 들면, 제가 준비한 파워포인트 자료가, 총 600장이 됩니다. 적어도 브레인 할, 이거 여러분들, 스님들 다 이거, 거기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600장 파워포인트 내용 중에 적어도 한 200장 정도는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근데 대부분 이렇게 하면 안 하려고 그러죠. 예를 들면,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근데 구체적으로 브레인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자, 만약에 이게 우리 지금까지 이제 그 브레인 연구에서 브레인이 연결망에 유인물에 보내줬습니다. 실은 우리 브레인은 이거에 100배 이상 더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가장 간단하게 추격한 게 이 연결입니다. 2005년도 리스만이라는 기억을 30년 동안 연구한 사람이
만들어 놓은 도표예요. 예. 그래서 간단합니다. 스님들이, 좋아. 반야신경에도 색수상행식 나오고, 뭐, 온갖 것이 마음이라는데, 그러면 과학이 요즘 그렇게 힘이 세다는데, 과학에서 마음은 도대체 뭐라 이야기 하느냐? 제가 그 도표 하나로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이 뭐냐고 백날 질문하지 말고, 저 도표를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이 도표를 이해하려면 10년 걸려요. 근데 잘 들으세요. 이 도표를 암기하려면 일주일이면 돼요. 됐죠? 이 방법입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사회가 왜 암기를 등한시했나 하면 주의식 암기 교육을 해갖고 창의성에 반대되는 걸로 범주화해버렸어요. 엄청난 실수를 한 거예요. 그거는커녕 창의성의 본질이 암기입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사회에서 가장 그 고급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변호사나 의사들이잖아요. 막말로 수입이 많은 사람들이 변호사, 의사인데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암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변호사고 의사들이잖아요. 의대 교육은 깡그리 암기 교육이잖아요. 됐죠? 변호사들 법조문 다 기억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안 보고 전부 다 논술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가장 기억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가장 고급 직종을 점유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놓고 암기가 무슨 창의성에 반대되는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깐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해를 하려면 10년 걸리지만 당신이 암기를 하려면 일주일이면 끝난다. 일주일 어금니 깨물고 할래? 10년 헷갈릴래? 그 얘기밖에 안 해요. 됐죠? 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초기 불교 경전을 다 암기했잖아요. 암송했잖아요. 네. 고대 사회로 가면 불교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 모든 종교가 동일해요. 고대 사회로 가면 그대로 다 암기를 해요. 네. 네. 근데 그게 최근에 이걸 너무 등한시해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뭐가 되냐 하면 전부 다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진정한 지식인들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뭘 하려면 이걸 전체를 기억을 해야만이 이걸 안 볼 때도 저는 대부분 기억하고 있단 말이에요. 불러올 수 있잖아. 밥을 먹을 때든 말 그대로 행주 자화가 어묵 동정이 다 수행이 될 수 있어요. 그냥 눈만 뜨면 머릿속에 저거 불러올 수 있으니까요. 네. 그 저 어디 가도 다른 필요 없어요. 핸드폰도 안 써요. 이게 암기에 아주 악영향을 끼쳐요. 이거 다 버려버려야 돼요. 저는 이거 시계밖에 안 써요. 시계하고 간혹 전화 이렇게 오면 그 정도로 쓰는데, 여기 문자 보내는데 이걸 자꾸 만지작거리면, 스님들은 안 그러겠지만, 일반인들이 이거 만지작거리면, 여기에 이 반도체 메모리에다가 기억을 저장하잖아요. 이거 안 써요. 큰일 나요. 이걸 쓰기 시작하면, 결론적으로 총명해져요. 총명하다는 말은 뭐냐면요. 다시 말해, 전문가란 말은 간단해요. 전문가란 말은, 어떤 현상을 하나를 봤을 때, 길을 가다가 어떤 이상하게 생긴 돌을 하나 봤다 생각합시다. 그러면, 그걸 누구나 다 돌이라는 걸 아는데, 전문가는 그걸 보는 순간, 이 돌이 화성암인지, 태저암인지, 변성암인지, 그 다음에 이 돌의 그 조성이 어떻게 되는 건지, 압력이 어떤 상태에서 형성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쭉 뚫어볼 수 있어요. 근데 보통 사람은 왜 뭔가를 하죠? 거기에 대한 교육이 없어서 그런 거죠. 그냥 돌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끝이에요. 전문가는 뭐냐면, 보통 사람들이나 쓰는 거는 동일해요. 현금은 많이 갖고 지갑에 한 10만 원 정도 갖고 있잖아요. 그 10만 원 갖고 현금 인출에 다 살아가요, 사람들이. 근데 전문가는 뭐냐면, 은행에 자기가 10억이 저장이 돼 있어요. 예금이 돼 있어요. 그 10억을 내 호주머니 지갑에 있는 돈처럼 적시로 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전문가예요. 그래서 거기 나온 용어가 뭐냐면, 롱텀 작업기업. 한 따라서 장기 작업기업. 한 따라서 장기 작업기업. 장기 작업기업.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보통 쓰는 게 작업기억이에요. 워킹 메모리를 써요. 자동차 운전할 때 모든 게 작업기억입니다. 사실은 의식이 뭐냐면 작업기억이에요. 우리가 지금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의식이 구체적으로 뭐냐면 언어로 되어 있고 상징으로 되어 있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건 워킹 메모리예요. 워킹 메모리는 뭐냐면 한순간에 한 7개밖에 기억을 못해요. 네. 근데 워킹 메모리가 바로 일어나는 곳이 어디냐면 따라서 배회척전 연대요. 좋아요. 이거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릴게요. 선생님들한테 꼭 손을 한번 내보세요. 지금부터 꼭 브레인 지금 설명했는 걸 다시 요약하면 저 전체 도표를
저 전수도표를 지금부터 딱 5분 만에 제가 전달해 드릴게요. 자, 손을 이렇게 딱 붙여보세요. 아까 자네운에 보셨죠? 이게 붙었어요. 이게 섬유, 신경섬유, 이 어깨에 신경섬유로 붙어 있어요. 잘라도 살아요. 안 죽어요. 잘라도 간질병 일어나면 자르면 돼요. 자르면 이거 덜렁덜렁 살아있어요. 네. 그죠? 그럼 자네운에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붙어 있으면 이렇게 되는데, 자, 어떻게 하시냐 하면, 엄지손가락을 전부 다 안으로 이어보세요. 엄지손가락 이렇게 잡으세요. 이렇게 자꾸 붙이세요. 실제로 여러분들 이 두개골 뼈를 이렇게 제거하고 보면 각자의 브레인 크기는 자기가 친 양 주먹만 해요. 실제로 그래요. 이게 교과서에 나옵니다. 이 도표가. 그래서 가운데 이렇게 돼 있고, 자, 따라서 이렇게 붙여보세요. 이렇게 붙여갖고, 따라서 자, 따라서 D는 감각, 뒤쪽 감각, 자, 더 크게 뒤쪽 감각, 앞은 운동, 앞은 운동. 자, 그리고 자, 요 가운데 엄지손가락을 움직이면서 가운데는 기억, 가운데는 기억. 그리고 이 뿌리는 뭐냐면 척수에 해당돼요. 척추. 됐죠? 네, 수고했습니다. 자,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저게 도표가 뭐냐면, 도표를 잘 보시면, 자, 이 도표를 잘 보세요. 이쪽이면 따라서 감각. 더 크게 감각. 네, 감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 전체가 뭐냐면, 이쪽이 전체가 뭐냐면, 따라서 운동. 네, 운동인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전두엽은 따라서 전두엽. 전두엽은 영어로 보면 액션 플랜으로 되어 있죠. 예, 그거 잘 적으세요. 이거 다 있잖아요. 우리 저하고 같이 공부하는 박문호 자연과학 세상, 인터넷 사이트 들어가면요, 회원이 1,300명이 됩니다. 우리 1,300명 회원 중에 의사 선생님도 있고 교수들도 많아요. 그분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매일 아침에 PC를 켜면, PC 켜면 첫 화면 뜨잖아요. 첫 화면으로 이걸 올려놓은 사람이 수십 명이 돼요. 많아요, 굉장히. 그래서 이 사람들 한 5년 동안 이걸 보더니 이제 브레인이 보인다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면 우리가 이걸 달력으로 만들었어요. 또 우리 사이트 들어가면 이 달력을 만들어 갖고 지난번에 다 나눠주고 그랬는데, 이걸 선방에다 붙이면 돼요. 화장실에도 붙이고 침대에도 갖다 붙이고 매일 보셔야 돼요. 보시고 딱 작심을 하고 일주일 동안 법성계 반야신경 암송하듯이 이걸 암기를 해버렸어요. 암기를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브레인이 보여요. 네, 그게 전체를 보시면 어떻게 되냐 하면, 이쪽이 감각이고 이쪽 전체가 운동인데, 전두엽이 운동을 계획하고 대뇌 기저귀 운동을 선택하고 손해가 타이밍 맞게끔 운동을 출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5개의 운동이 나오는 거예요. 됐죠? 자, 요걸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손을 다 한번 올려보세요. 다시 한번. 그러니까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하두처럼 생각해야 돼요. 많은 걸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몇 가지밖에 없어요. 그 몇 가지의 선부를 거셔야 돼요. 바로 이겁니다. 자, 궁극적으로 브레인은 뭐냐면 운동을 만들어내는 거. 따라서 운동을 만든다. 그래서 브레인 앞쪽에 이렇게 있잖아요. 이 앞쪽이 운동이 운동. 네, 운동을 잘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발음하는 것도 운동입니다. 운동 중에 가장 정밀한 운동이 말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운동을 함부로 안 하잖아요. 운동을 함부로 하는 경우가 언제냐 하면 정신분열증 환자들. 정신분열증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발작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운동 함부로 하잖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 운동을 어떻게 해요? 운동을 환경에 맞게끔 정상적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운동의 가장 중요한 속성은 뭐냐면, 운동은 한순간에 하나밖에 못 하잖아요. 내가 뭐 코를 만지든지, 내가 뭐 이렇게 하든지, 한순간에 하나밖에, 이렇게 하는 사람 있어요? 이렇게 하면 뭐죠?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물론 뭐 동시에 이렇게 하면 이쪽에 뭐 가렵고 이렇게 하면 할 수도 있는데, 정상적으로 우리가 감각이 들어오면 그 감각에 대해서 반응을 하잖아요. 하나밖에 못 해요. 그래서 생각은 한순간에 하나밖에 못 해요. 네, 자, 따랐어요. 생각은 한순간에 하나밖에 못 한다. 생각은 한순간에 하나밖에 못한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생각을 한순간에 2개 한 적 있나요? 생각은 직렬입니다. 한순간에 하나밖에 못 해요. 무의식은 병렬입니다. 한순간에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의식화 올라오지 않아요. 생각은 한순간에 하나밖에 못 해요.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점입니다. 생각을 왜 한순간에 하나밖에 못 할까요? 그거는 우리가 운동을 한순간에 하나밖에 못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한순간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한순간에 운동을 하나밖에 못 하기 때문에
생각을 한순간 하나밖에 못해. 왜? 생각은 운동을 만들어주기 위한 브레인 안의 전화 펄스일 뿐인 거예요. 운동을 만들어주기 위한 전 단계로 브레인에서 처리하는 과정을 생각이라고 그래요. 됐죠? 근데 왜 생각이 다 언어로 되어 있을까요? 자, 이 개인적으로 잘 따라오세요. 왜 그럼 생각이 언어로 되어 있나 하면, 언어에는 다 목적이 있잖아요. 동시에 우리의 모든 행동에는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 없는 행동을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들. 가능한가? 목적 없는 행동을 한번 해보세요. 예를 들면 뭐든지 한번 해보세요. 하면 팔을 하든지 하품을 하든지 목적 없이 할 수 있나요? 정상인은 허용이 되어 있지 않아요. 단 정신분열증 환자는 할 수 있어요. 목적 없이 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좀 이상한 사람이 옆에 있으면 우리가 금방 알잖아요. 그거 어떻게 알까요? 그게 재밌어요. 좀 이게 조금 이렇게 이상한 사람이 바로 옆에 있으면 이 사람이 행동을 안 했는데도 옆에 있으면 알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즉각적으로 알잖아요. 근데 그게 말 놀라운데 어떻게 해서 즉각적으로 알 수 있게 됐을까요? 그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요. 우리는 그 행동을 아무리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예요. 됐나요? 허용되어 있지 않아요. 한번 따라서요. 허용되어 있지 않다.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생명이나 우주나 자연 전체를 볼 때 이런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만약에 그게 허용되어 있다면 우리는 그걸 금방 디텍트를 못 할 거예요. 우리는 한 번도 그걸 못 해요. 무슨 걸? 목적 없이 행동을 못 해요. 목적 없이 행동하면 뭐 이렇게 된 사람이지. 그거 금방 알지. 청청 하늘의 벼락처럼 알아요. 숨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은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의 모든 행동은 정상인인 이상 우리의 모든 행동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런데 보세요. 그 행동을 만들어주는 것이 뭐라 그랬죠? 언어잖아요. 생각이잖아요. 생각은 전적으로 언어로 되어 있고, 언어는 뭐냐 하면요. 언어는 모든 언어에는 뜻이 있잖아요. 그렇죠? 있나요?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우리가 사람 이름을 기억하기 쉬워요? 아니면 사물 이름을 기억하기 쉬워요? 혹은 우리가 교통사고나 어떤 이렇게 상해를 입었을 때, 브레인에 상해를 입었을 때, 이건 놀라운 결과인데, 사람에 대해서, 동물이나 사람에 대해서는 금방 잊어버려요. 근데 사물은 잘 안 잊어버려요. 왜 그럴까요? 사물에 대해서는 잊기가 어려워요. 그 무슨 말이야? 이게 마이크인데 내가 정신이 이렇게 잘못돼갖고 이게 마이크를 인식 못하는 경우가 드물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좀 잘못돼갖고 제 것 하면 내 와이프도 못 알아보고 심지어 나도 못 알아보는 경우가 자주 일어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놀랍게도 내가 직접 봤어요. 이게 기억이 왕창이 잘못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연구소에서 전자현미경 다루는 전문 기술자 연구원인데 그 기능은 다 갖고 있어요. 안 잊어버리는데 자기가 누군지 몰라. 직장 동료 갔더니 누군지 몰라. 와이프 누군지 몰라. 직장 동료, 와이프, 사람, 다 사람이잖아요. 사람은 잊어버려요. 왜 그럴까요?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동물하고 사람은 그냥 잊어버려요. 기억이 잘못되면. 근데 사물도 물론 잊어버리는 경우인데, 이게 브레인이 왕창 망가졌을 때 잊어버리지, 웬만해서는 사물에 대해서는 그대로 기억을 해요. 왜? 왜냐하면, 사물에는 다 목적이 있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사물에 다 목적이 있다. 무슨 말이에요? 마이크 무슨 목적이죠? 소리를 전파하는 목적이 있죠. 사물은 대부분 인간이 만든 거잖아요? 인간이 만든 모든 물건에 목적 없이 있는 거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인간이 만든 어떤 물건, 이거 인간이 만든 이게 목적이 뭐예요? 쓴다. 됐죠? 자, 뭐든지 한번 들어보세요. 인간이 만든 거. 이거 컵. 이거 뭐죠? 물 마신다. 인간이 만든 사물 중에 목적 없이 만든 거 있으면 한 가지만 이야기해 주세요. 저한테. 이것도 허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그래서 잘 들으세요. 왜 사물은 잊어버리기 어려웠냐 하면 사물에는 각각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 그 감각에 접수되는 그 자체가 있고 이거 내가 감각으로 알 수 있잖아. 이거에 대한 목적을 또 따로 저장을 해요. 그런데 동물이나 사람은 목적이 될 수 없어요. 됐죠? 사람은 목적이 될 수 있나요? 목적이 안 돼요. 사람은 목적을 갖지 않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는 금방 잊어버려요. 이게 잘못되면. 근데 사물은 이 자체도 있고 이 자체의 목적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가
더블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따로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군데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사과라는 단어가 여러 군데 발을 뻗치고 있는 거예요. 마이크라는 이 단어가 그 목적성하고 그 존재 자체하고 각각 분리되어 따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라든지 소설에서 어떤 걸 단어를 쓰면 다양하게 연결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진요, 불송, 온갖 종류로 해석할 수 있잖아요. 네. 진심직설에 보면 여러분들 진심을 설명하는 거 보면 책이 한 권이 되잖아요. 그 개념 하나 설명하기 위해서 온갖 종류로 설명할 수 있단 말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언어가 갖는 목적성이 그렇게 다이성으로 번져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이게 아주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한번 따라서 목적성. 그 목적성이 결국은 그 목적성이 우리 행동을 이례적으로 정의를 해줘요. 그 목적성을 최종적으로 딱 장악하고 있는 곳이 어디죠? 네. 한번 따라서 배회척 전전도요. 배회척 전전도요. 이거요. 네. 그거요. 그래서 그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게 바로 전전도입니다. 전도입니다. 이게 최종 잘 보세요. 운동이 공주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여기서 나와요. 여기서 운동 플랜을 하잖아요. 액션 계획을 하고 이거는 운동을 선택을 해요. 그리고 이걸 운동을 타이밍 맞게끔 내보내는 거예요. 5가지 운동. 하나, 둘, 셋, 넷, 5가지 운동을 만드는 기관이 브레인이에요. 한 따라서요. 브레인은 운동을 만드는 기관이다. 생각은 내면화된 운동이다. 생각은 내내가 만든 운동이다. 운동밖에 없다. 됐죠. 네. 대성기실론을 침을 원효대사가 동이다라고 풀이했더라고요. 움직임 동이다. 제가 대학 다닐 때 그 기술을 읽고 아주 충격을 받았어요. 동이다. 움직임이다. 움직임밖에 없어요. 움직임밖에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 움직임은 개구리, 메뚜기 이 움직임은 반사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물리학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보세요. 생명체하고 무생물체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그 차이점이 뭐냐면요. 자, 예를 들면, 자, 이게 무생물이잖아요. 한번 잘 보세요. 무생물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보여드릴게요. 야가 움직였는데, 야가 자기 행동을 선택할 수 있나요? 선택 못해요. 유일하게 이 물체는, 사물은 뉴턴의 법칙을 따라 움직일 뿐이요. 자연의 법칙 따라 움직일 뿐이요. 근데 생명체는 뭐냐면, 동물은 뭐냐면, 그 움직임을 동물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에서 가장 유니크한 존재는 동물이라는 존재예요. 여러분들 흔히 질문하면, 식물이 먼저 나왔겠어요? 동물이 먼저 나왔을 것 같아요? 세포적으로 보면. 다 식물인데, 틀렸어요. 동물이 더 먼저입니다. 동물 세포가 더 먼저입니다. 사실은. 예. 동물성이라는 걸 염두에 뒀어요. 그래서 식물이 뭐 마음 있다. 그때부터 사회과학입니다.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브레인이 사라져요. 한번 따라서요. 움직이지 않으면 브레인이 사라진다. 움직이지 않으면 브레인이 사라진다. 예. 실제로 그게 일어나요. 내가 그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 가기 전에 몇 가지만 그 설명을 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브레인이 뭐냐면요. 이게 마우스 GA 브레인인데 한번 보세요. 뭐 점점이 팍 박혀있죠. 이거밖에 없어요. 유니크해요. 점이 많이 모여있거나 적게 모여있거나 이거밖에 없어요. 이 점이 뭔가 한번 보세요. 점점 확대해 보는 거예요. 뭐죠? 세포예요. 자, 따라서 세포. 네, 됐죠. 그거밖에 없어요. 브레인이 뭐냐 하면 신경세포예요. 이 세포들 덩어리예요. 그러면 뭐 이거 근육이나 뼈하고 심장하고 이 브레인이 뭐가 다르냐? 세포에 있는 촉분이 다를 뿐이에요. 근육세포는 이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심장세포는 이거 맞잖아요. 이거로 특화된 거예요. 모든 세포는 유전자가 결정한 모든 능력을 갖고 있어요. 엄밀히 말하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심장세포도 틀이 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유전자가 심장세포에는 이것만 할 수 있게끔 하는 단백질만 만들어내는 거예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모든 단백질 만들 수는 있어요.
유전자를 다 갖고 있으니까요. 우리 브레인에 있는 세포는 잘 들었어요. 어떤 세포들이 있냐 하면요. 야들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스님들 교실에서 깨구리 알 부화시키는 거 한번 실험해 본 적 있죠. 대부분 옛날에 하잖아요. 그러면 깨구리 알에서 올챙이가 나오고 다 보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뭐냐면 이거는 세포 배양기입니다. 한번 따라서 세포 배양기. 세포 배양기. 자, 무슨 이야기냐면, 이렇게 한번 쫄아보세요. 숨을 5분간 참아봤어요. 다 이렇게 하다 죽어버리잖아요. 지구상에는 모든 동물 다 죽어버려요. 5분 숨 안 쉬면. 이걸 한 3분 안 쉬어도 죽어버려요. 이걸 막아버리면 죽어버려요. 왜 그럴까? 그럼 보세요. 내가 팔을 한번 막아볼게요. 내가 공부한 들어가. 이렇게 1시간 막아볼까요? 이 새끼 죽을까요, 야들이? 안 죽잖아, 야들은. 됐죠? 근데 야들은 이렇게 하면 야들 죽어버리잖아. 왜 그럴까요? 세포들이 생존하는 조건이 다르다는 거예요. 특별한 세포들이요. 야들은 뭐냐면요. 3분 만이나 산소 공급 안 하면 각 죽어버려요. 서너 시간만 포도당 공급 안 하면 히리히리해요. 그래서 커피 마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았어요? 커피나 녹차를 마시면 뭐 생성해지는 게 뭐냐면 이쪽에는 까다로워갖고 딱 먹는 영양물질이 포도당밖에 안 먹어요. 그 다음에 산소가 들어가줘야 돼요. 그래서 머리를 총명하게 되는 방법이 있어요. 내각적으로. 어떻게? 산소를 많이 집어넣어줘야 돼요. 이쪽에. 그럼 어떻게 집어넣을 수 있죠? 산소를 많이 집어넣으려면 펌프질 많이 해줘야 되잖아요. 누가 하는데요? 허파가 하잖아요. 허파가 산소를 팍팍 하잖아요. 이거 언제 팍팍 하죠? 운동할 때. 따랐어요? 운동할 때. 네, 됐어요. 이건 너무나 자명한 거예요. 운동을 하면, 유산소 운동을 하면, 산소가 많이 들어가면, 특히 전두엽에 가면, 아까 보지만 세포가 사실은 빽빽하게 붙어 있어요. 이거 보시면 빽빽 붙어 있잖아요. 이런 거예요. 야들이 다 살아있는 하나의 박테리아예요. 독립된 세포예요. 야들의 생존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다는 거예요. 근육세포는 묶어도 하루 종일 상관없어요. 근데 야들은 묶으면 산소 공급 안 해주면 3분을 못 버텨요. 포도당 공급 안 해주면 1시간을 못 버텨요. 그래서 단 거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배고프면. 네, 아시겠죠? 그래서 야들은 세포 배양기요. 그래서 실험할 때 실험실에 어떻게 한다면, 저도 해봤는데, 쥐 있잖아요, 쥐. 쥐를 끄집어내고, 시간인데 5분 내로 끝낼게요. 3분 내로 끝낼게요. 쥐를 끄집어내갖고, 이 임신 16일째 쥐 하면 그 안에 생쥐가 한 15마리 나와요. 그 요만해요. 그걸 아주 핀셋으로 갖고, 이렇게 갖고 브레인을 축출해낼 수가 있어요. 눈으로 보여요. 꼭 좁쌀보다 좀 적어요. 좁쌀보다 큰 걸 끄집어내요. 끄집어내갖고 이쪽 피지를 또 벗겨낼 수가 있어요. 조심스럽게 훈련하면 벗겨내요. 벗겨내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지 한 15마리 정도 벗겨내갖고 그걸 주사기에 넣어요. 주사기 엮고 주사기를 누르면 주사기 그 바늘 구멍으로 야들이, 이 세포들이 하나가 톡 떨어져 나와요. 아직 살아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배양액에다가 비타민하고 영양물질 넣고 산소 들어가는 챔버 내어 놓으면요. 야들이 하루 만에, 저도 현미는 놀라요. 바로 수술내요. 살아갖고. 네, 꼭 기억하셔야 되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아주 까다롭게 유지되는 세포 배양기예요. 그래서 이걸 정상적으로 유지해줘야 돼요. 그래서 야들이 있는 존재 상태가 천차만별이요. 생각해 담배 피우고 술 먹고 막 이렇게 해봐요. 띵하지. 그런 인간들 안 돼요.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음식 가리고 조절하고 정신 똘똘하고 공부를 해야 돼요. 첫 번째. 안 늙는 비결은 뭐냐면 공부를 해야 되고, 공부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공부야말로 하기 싫잖아요. 의지력으로 갖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 야들이 이쪽이 싱싱해져요. 그러면 긴 목표로 하는 수가 있어요. 간문을 돌파하려면 10년, 30년 이 생애 보장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 거고, 그걸 최종 간장하는 게 이쪽에 있는 야들이에요. 그래서 브레인이라 황당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하나의 개별적으로 살아있는 박테리아, 꿈틀꿈틀 만지면 하고 이런 그 박테리아들이요. 자, 마지막으로 그 박테리아들, 그 하나의 살아있는 야들이 어떻게 몸부림치는가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 쉽지가 이 아들이 몸부림치고 있어요. 영양물질을 달라, 자극을 달라. 예, 이 하나가 10,000개 이상 접촉을 해요. 저렇게. 실제 접촉하고 있죠? 보세요. 만나고 있잖아. 두 개의 세포가. 저게 많이 연결돼야 여러분들은 의지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쪽에서. 네. 실제로 찍은 거예요. 저렇게. 살아있는 세포들이에요, 다. 저 산소 3분 공급 안 하면 죽어요. 네.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이렇게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서 1살 때 이게 숫자 가장 많아요. 놀랍게도. 브레인은 가장 적은데 살아있는 신경세포가 가장 많은데 1년 내로 이 신경세포가 50억 개 이상 반으로 다 죽어나가요. 다 죽어요. 누가 죽느냐 하면 자극이 안 들어오는 세포들이 다 죽어요. 그래서 공부의 비결은 뭐냐면 자극을 받아야 돼요. 자극을 받아야 돼요. 끊임없이 내적 욕망을 일으켜서 그 목표를 향해 나가야 돼요. 그래야만이 야들이 영양물질하고 산소를 공급받아요. 그래야 살아남아요. 살아남은 야들은 연결해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이게 연결이, 학습을 많이 하면 연결이 많이 되기 때문에 브레인이 커지는 거예요. 간단한 말씀이에요. 애들은, 왜 애들도 요만할 때 세포가 가장 많은데 요만하고 어른이 될 때 반으로 줄었는데 이만큼 커진 거는 뭐냐면 연결이, 아까 봤죠? 이쪽에 자르면 2억 개의 섬유다발이 있잖아요. 연결이 상상을 초월하게 연결이 많이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하면. 근데 공부를 안 하는 순간 연결이 끊어져요. 끊어지면서 세포도 죽어나가요. 그래서 치매 걸리고 노망된 사람들, 치매 걸린 사람들 신경세포를 본 적이 있어요. 사진을 보면 어떻게 되잖아요? 예. 모든 잎이 다 떨어진 외로운 고목 같아요. 가지가 다 부러졌어요. 그러니까 줄기 하나만 있어요. 예. 그래서 뭐냐면 공부를 하는 거, 의지력을 키우는 거, 운동을 하는 거, 이거가 바로 야들이 가지를 치는 가장 지름길입니다. 예. 예, 그래서 오늘 조금, 자. 자, 요거 한번 보세요. 예, 잠깐만. 여기 선들린 게 뭐냐면, 이 전부 다 연결이라는 표시인데, 이 연결의 대표적인 이겁니다. 저것도 1억 개 이상 섬유다발로 되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다발들을. 저게 뭐냐면, 바로 우리 언어를 만들어내주는 브레인 안에 있는 하이웨이입니다. 이쪽이 뭐냐면, 이쪽 영역에서 우리 소리를 인식을 해요. 발음을 하기 위해서 소리를 인식하면 저쪽에 브로카 영역에서 발음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브레인 안에 언어를 관장하는 하이웨이가 있어요. 그 하이웨이가 뭐냐면 엄청나게 많은 신경섬유 다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적으로 사람의 능력을 결정하는 것은 신경세포라기보다는 그 신경세포를 연결하는 이 다발이 얼마나 촘촘하고 얼마나 많은가에서 결판이 나요. 그래서 그게 가장 중요한 부위는 이쪽이요. 만약 이쪽이 굉장히 강하게 연결이 많이 되어 있고 촘촘하다면 그 사람은 붓다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아니에요. 그걸 뭐라 하냐면 그거 하기 위해서 우리 훈련을 할 수 있어요. 그걸 뭐라 하냐면 인지훈련이라고 해요. 따라서 인지훈련. 올림픽 나가는 선수가 마라톤 훈련하듯이 수행하는 사람, 공부하는 사람은